베스트 픽 공부합시다. 오늘은 거시경제학 제2장, 당신의 월급이 올라도 삶이 팍팍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비밀의 열쇠,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분명히 월급 통장에 찍힌 숫자는 작년보다 늘었는데 이상하게 마트에서 장볼 때나 점심값 댈 때면 지갑 열기가 망설여지는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자, 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경제라는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가 되어보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은요, 주로 이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경제의 건강 상태를 진단합니다. 꼭 의사가 환자의 체온, 맥박, 혈압을 재는 것처럼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산출량과 실업,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경제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거든요. 첫 번째 단서인 산출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경제가 한 해 동안 대체 얼마나 많은 걸 만들어냈느냐,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GDP, 국내 총생산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라는 하나의 마을이 1년 동안 올린 총 매출액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숫자 뒤에는 우리가 빠지기 쉬운 아주 교묘한 착시 효과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빵을 10개, 하나에 1,000원씩 팔아서 10,000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해보죠. 근데 올해는 빵 가격이 2배로 올라서 2,000원이 됐고 똑같이 10개를 팔아서 2만 원을 벌었어요. 자, 보세요. 명목 GDP,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매출은 2배로 꽁충 뛰었죠? 하지만 정작 우리 손에 쥔 빵의 개수는요? 그대로잖아요. 이렇게 물가 상승분을 싹 빼고 작년 가격으로 다시 계산한 진짜 생산량, 바로 실질 GDP는 10,000원으로 변함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은 가격 거품을 걷어낸 실질 GDP였던 거죠. 여러분의 월급이 명목상 5% 올랐다고 해도 만약에 물가가 6% 올랐다면 실질 구매력, 다시 말해 실질 소득은 오히려 뒷걸음친 셈입니다. 이게 바로 월급날 통장을 보고도 한숨이 나오는 진짜 이유였던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내용의 가장 큰 미스터리가 풀렸는데요. 만약에 이 설명이 속 시원하게 느껴지셨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월급의 실질적인 가치를 슬금슬금 갉아먹는 이 가격 착시, 그 주범은 대체 누구일까요? 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서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 그러니까 돈의 힘이 약해지는 걸 의미해요. 이 인플레이션을 재는 대표적인 잣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GDP 디플레이터, 다른 하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하죠.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GDP 디플레이터는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것의 가격표를 보는 거고요. 반면에 CPI는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주로 사는 물건들, 그러니까 수입품까지 포함된 장바구니 물가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국제 유가가 막 오르면 수입품인 휘발유 가격이 뛰면서 CPI는 크게 오르지만 GDP 디플레이터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더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경제 진단서의 두 번째 항목, 실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보통 실업률이 낮으면 좋은 신호라고들 하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기에도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자리를 찾다가 너무 지쳐서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한 분들은 공식적인 실업자 통계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고용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는데 통계상으로는 실업률이 낮아 보이는 일종의 통계의 착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숫자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지표, GDP, 실업, 인플레이션이 서로 어떻게 얽혀서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정말 흥미로운 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오쿤의 법칙이에요. 빵집 비율을 다시 가져와 보죠. 빵을 더 많이 만들어야, 즉 실질 GDP가 늘어야 새로운 직원을 뽑을, 즉 실업률이 줄어들 공간이 생기겠죠. 둘째는 필립스 곡선입니다. 이건 반대 상황인데요. 일할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면, 즉 실업률이 낮아지면 사장님은 월급을 올려서라도 사람을 붙잡으려 할 거고요. 그 인건비 부담은 결국 빵 가격 인상, 즉 인플레이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오쿤의 법칙이 말해주는 더 중요한 건 우리 경제가 그냥 현상 유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일할 수 있는 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에 적어도 매년 일정 수준 이상, 예를 들어 한 3% 정도는 꾸준히 성장해야 실업률이 더 나빠지는 걸 겨우 막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필립스 곡선은 이처럼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는 시소처럼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늘 고민하는 거예요. 경기를 살리려다가 물가를 자극할까봐, 또 물가를 잡으려다가 고용시장을 얼어붙게 할까봐요. 정말 중요한 관계식이죠. 자, 이렇게 진단이 끝났으니까 이제 처방을 내릴 차례겠죠? 경제 문제에 대한 처방전은 병의 원인과 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갑자기 수요가 꺾인 단기 감기에는 금리 인하 같은 해열제를 쓰고요. 공장 설비가 낡아서 생긴 중기 체력 저하에는 투자 촉진 같은 영양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이나 기술 혁신 같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본 핵심 개념들을 이 표 하나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질 GDP는 진짜 만들어낸 빵의 개수, 인플레이션은 빵 가격이 오르는 속도,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쿤의 법칙과 필립스 곡선은 이 변수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보여주는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죠. 이 관계만 이해하셔도 경제 뉴스가 훨씬 더 명확하게 들리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월급이 올라도 왜 내 살림은 나아지지 않는지 그 비밀을 거시경제의 세 가지 건강 지표를 통해 들여다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라는 환자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단기, 중기, 장기적 처방은 각각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진단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